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2019년도 2월 1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픽스가 됐습니다. 2월 27일, 28일 양일간 1박 2일로 열리게 되었고, 베트남에서 열린다는 소식만 나왔는데 도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자, 미국이 주장하던 다낭과 북한이 주장하던 하노이 중에 미국이 양보를 하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월 27일, 2월 말이죠. 말이 이틀 동안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이슈가 하나 또 파생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 날 열리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대표 출마한 주자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자는 것이죠. 27일에서 최소 2주 정도 미루자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일정을 바꾸기가 좀 쉽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선관위에서 뭐 얘기가 있고요. 뭐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보이콧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국당 전당대회도 뭐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제일 야당 대표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정이 겹치게 되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밤에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일단 EU에서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좀 하향 조정한 수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자, 1.9%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올해 전망치를 0.6%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그래서 1.9에서 1.3%로 상당히 많이 낮췄고요. 내년도 전망치도 1.7%였는데 1.6%로 일부 낮추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유로존 또 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영국도 브렉시트 이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또 하락하는데 일조한 이슈 하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2월 중에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3월 1일이죠. 3월 1일까지는 90일간 유예가 돼 있는데, 자, 2월 중에 만나서 담판을 짓지 못한다면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넥슨이 지금 시장에 약간 매물로 나와 있는데, 넷마블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넥슨을 인수하겠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하고 그 다음에 넷마블 지분을 갖고 있는 텐센트, 자, 그리고 MBK 파트너스, 요거는 이제 사모펀드죠. 요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넷마블 주가 뭐 급등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자, 대웅제약에서도 또 좋은 이슈 나왔죠. 요거 나보타 같은 경우가 예정은 되어 있었던 이슈입니다만 미 FDA 품목 허가 승인 받으면서 대웅제약 주가도 일부 급등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 하나 있습니다. LG U+가 CJ 헬로 인수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또 CJ 헬로 주가 급등하는 움직임. 자, 요렇게 지금 뭐 M&A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FDA 승인 받은 이슈,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호재성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 뭐 2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만 1123.9원 소폭 상승했고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고, 자, 국제유가도 일부 하락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한 55에서 52 정도로 일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설 연휴로 인해서 월, 화, 수요일 휴장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만 거래 진행됐는데, 뭐 3일 동안 휴장하는 동안 미국 증시 뭐 별다른 이슈 없었죠. 그래서 시장이 거래 재개된 이후에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오히려 목요일 밤에 미국 증시 밀리면서,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좀 하락하면서 이번 주에 약 26포인트 정도 1.2% 하락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강한 모습 계속 보여줬습니다. 뭐 12포인트 1.6% 이상 뭐 양시장이 이번 주에 좀 방향성이 많이 갈렸네요. 1% 하락 1% 상승 이럴 정도로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부 또 강세 모습 보여줬고요. 자,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자, 이때
뭐 시장 변동성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상승하다가 일부 저항권 맞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처럼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선을 지금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정도 그어놓고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정고점 자리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틀만 살짝 조정받고 바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자리 여기 갭으로 하락했던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살짝 조정받는 듯 하더니 올라갔고, 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갭으로 하락하기 직전에 요 자리 전 저점 자리 깨고 내려갔던 요 자리는 기존의 요 두 가지 선보다는 좀 진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좀 강한 매물대가 있고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요거 뚫지 못하고 뭐 하루 이틀 3일 4일 4일째 금요일 날까지 해서 음봉이 4개 연속 나오면서 네,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2177까지 내려왔죠. 2200선 깨고 내려왔는데, 자, 그 밑에 이제 제가 다시 선을 그어놓은 자리 딱 정확히 지금 요 자리까지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저항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죠. 지지 받고 또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요거를 뚫고 올라간 지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강한 지지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거를 깨고 내려가면 그 아래에 있는 요선은 그나마 조금 더 강한 지지로 작용할 수 있겠죠. 요 자리 213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보다 지수가 한 2% 정도 내일부터 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쉬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뭐 10% 이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도 맞고요. 자, 그 중에 또 시장을 가장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2월 내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조금 높아지면서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3월 달에 있는 네, 요거 브렉시트 이슈, 요것도 협상이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자, 셧다운 이슈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지금 다시 한번 시장 발목 잡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일단 중요 지지선에 맞닿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 상승이 나오는지 방향성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하락하더라도 2130 정도 요 정도 자리에서는 다시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딱 중간 정도 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시장 상황 보면서 맞춰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에 일단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 수급 잠깐 보면 여기 외국인을 보면은 자, 1월 9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 하다가 1월 23일 요 날이 미국 증시 잠깐 흔들렸던 날인데 크지 않은 정도 뭐 한 970억 정도 매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순매수 이어가다가 자, 금요일 날 좀 많이 팔았습니다. 뭐 한 2,700억 정도 네, 팔았습니다. 자, 최근에 한 달간 봤을 때 외국인들이 4조 원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외국인이 미국 증시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와 줄지는 외국인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이 이날 많이 매수했죠. 기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매수하는 움직임 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강하게 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올렸는데 또 금요일날 일단은 좀 한 2,700억 간만에 크게 매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가 국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우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지금 살펴봤고, 자, 코스닥 차트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가지 선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했다가 일부 거기까지 딱 다시 되돌려 놨죠. 여기 개파락 할 때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쭉 받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자, 코스피는 요 정도 위치에 지금 맞닿았고,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여기 있었다면 조정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은 아직 그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740포인트 정도니까 이제 2% 정도 남았습니다. 2% 정도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또 약간 조정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그간 상승세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꺾일 때 오히려 코스닥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일단 코스닥은 좀 방향성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작은 움직임인데, 코스피는 저항을 막고 이제 살짝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하지만 코스피가 많이 흔들린다면 코스닥 혼자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움직임, 그다음 외국인들의 움직임 잘 한번 살펴보자.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중 무역 협상, 여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혹시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일이 생긴다면 증시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 상당히 크니까 요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달 말에 뭐 북미 정상회담 열리게 됐으니까 남북 경협주들 많이 움직이겠죠. 지금도 뭐 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많이 움직일 텐데, 뭐 그런 거 좀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조금씩 뭐 단타 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과거처럼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협상 결과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뭐 핵폐기를 한다든지 종전선언 이런 거 나올 경우에 남북 경협주들 하루 이틀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재미 삼아서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자. 뭐 너무 크게 하지 말자.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 2거래일밖에 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 없었습니다만, 의외로 굵직굵직한 이슈들 아까 나왔죠. EU 쪽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쪽, 이쪽 산업 얘기도 있었는데, 자, 뉴스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시장 한번 잘 지켜보자.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 방송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